그리고 저도 요즘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좀 팁을 드리면 여러분 문제 풀 때요. 약간 그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6월 볼 때 그 문제 풀 때 느낌이 어땠어요? 약간 벅차다 느낌 들지 않았어요? 약간 내가 해석하는 속도보다 문제가 막 더 길게 나오는 느낌 나고 막 난 따라잡는 느낌 들고 약간 압박감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여러분 문제 혼자 푸실 때 있잖아요. 그때 그 느낌이 안 나면요. 백날 풀어도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막 촉박한 상태에서 답을 찾아내는 느낌으로 문제 풀어야 되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 혼자 푸는데요. 영독을 풀면서 요거 요런 내용이고 좋아. 요런 내용이고 좋아. 다 이렇게 풀잖아요. 그럼 답은 맞추는 확률이 높아지긴 해요. 근데 절대 이런 느낌이요. 시험 볼 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시험 볼 때는요. 최소한만 읽어야 돼요. 그럼 실제도 문제풀이 하실 때 최소한만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저도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풀고 있어요. 지금. 하루에 20문제씩. 꼭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압박감 느끼시고요.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한 문제당 2분. 그리고 2분 했는데 공교롭게 주제 문제 많아가지고 빨리 풀잖아요. 그럼 계속 푸세요. 20분 끝날 때까지. 대신에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되는 거는 2분 동안 풀었는데 못 풀어가지고 막 지질 끌다가 막 20분 동안 4문제 풀고 끝. 이렇게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망한다는 게 아니라 그 하루에 공부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조건 20분 재고요. 10문제를 풀면요. 10문제를요. 최소한만 읽고 그리고 모르는 거예요. 찍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그 20분 안에 빨리 다른 거 풀고 다시 와가지고 다시 푸세요. 남은 시간으로. 그렇게 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좀 이해가 되셨죠? 꼭 그렇게 해주세요. 알았죠? 그렇게 해야 성적이 올라갑니다. 자, 볼게요. 34번. 자, 요건 길어서 두 개로 나눴는데요. 일단은 빈칸 문장부터 보고 올게요. 자, 빈칸 문장. 요거 딱 보기에 실험 결과입니까? 원인입니까? 결과는 보여준대요. 결과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위에 실험이 나오겠죠. 그럼 위에서 이 필자가 또는 연구자가 말하고자 하는 걸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요. 결과라고 써주세요. 물론 나돌리가 있긴 해. 버돌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맨날 버돌서 뒤가 중요하지 않았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요. 뒤가 뚫렸으면 뒤에 대한 내용이 위에 나왔을 겁니다. 근데 앞에가 뚫렸잖아요. 앞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근거가 위에 나왔을 겁니다. 얘가 아니라 얘가 훨씬 더 위에서 집중될 수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얘는 소거시켜줘야죠. 그렇죠? 위에 만약에 내용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나돌리로 걸리고 하나는 버돌서로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럼 버돌서는 우리가 해석을 해서 걸러줘야겠죠. 그래야 나돌리가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이러한 어떤 결과가요. 대절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보여준다. 노래의 선택, 사용되는 플레이백 하면은 요게 재생일 거예요. 아마 재생. 다시 플레이하는 거니까. 재생 실험. 재생 실험에 사용되는 노래의 선택이요. 매우 중요하다. 그럼 일단은 소거시켜야 되는 거는 노래 선택이죠. 노래 선택 중요하다는 소거. 다른 중요한 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얘는 재생시 노래 선택. 요거는 제거, 소거를 시켜야 된다. 소거해야 함. 물론 뭐 안 나오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노래 선택이 중요해. 이 노래 하니까 뭐 어쩌고 저 노래 하니까 어쩌고 나오면 제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다 봤죠? 처음부터 갑니다. 여기 이거 남겨둘게요. 이쪽은. 네. 자, 이 B라는 사람은요. 조사할 때요. 반응을요. 이 유러피안 로빈, 요거 울세란 뜻이죠. 노래에 대해서 이 이웃 사람의 노래와 낯선 사람의 노래에 대한 울세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노래 선곡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다음 볼게요.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 크고 복잡한 노래 레파토리, 유럽 울세의 크고 복잡한 노래 레파토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별할 수 있다. 뭐 사이에? 이 어떤 그 이웃 사람의 노래와 낯선 사람의 노래 사이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 실험 과정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웃 사람과 낯선 사람의 노래를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실험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낯선 vs 이웃. 네, 정보는 이거밖에 없어요. 저도 몰라요. 네, 다음 볼게요. 자, 그들이 들을 때 테이프 레코딩, 그쵸? 이 녹음본, 테이프 녹음본을 들었을 때 낯선 사람에 대한 그들은 시작했다. 노래를 곧 부르기 시작했고 더 많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들의 노래를요 녹음과 오버랩 뜻이 뭐죠? 오버래핑 겹치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 어떤 겹친다는 거죠. 더 자주 뭐보다 그들이 들었을 때보다 이웃의 노래를. 그럼 여기서 하나의 실험 결과가 나왔죠. 어떤 실험 결과입니까? 이웃보다 어떤 낯선 사람의 노래 들었을 때 더 자주 겹치고 더 많은 노래 부르고 더 빨리 시작하고. 이해됐습니까? 답의 근거가 아니더라도 정보는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낯선 사람과 이웃을 이제 비교했을 때 낯선 사람에 대해서 더 빨리 더 순호를 했으니까 그리고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겹침.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게 답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한마디로 이제 이 실험에 대한 어떤 결과를 딱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이 암시하듯이 노래를 겹치는 것은요 공격적인 반응이래요. 그럼 왜 이런 거예요 지금? 공격성을 보여준 거예요 안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죠. 지금 더 많이 부른다고 좋아할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상식으로는 뭐야? 이웃보다 낯선 사람을 더 잘 따라 부르네. 어우 착하다. 얘 좋다 라고 하는데 이거 공격성이라고. 낯선 사람한테 공격성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결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장이요 밑부분이에요. 밑부분. 아래는 하나도 안 읽었어요. 자, 다음 볼게요. 하지만 나왔어요. 자, 하지만 나오면 W 맞아요 아니에요? 흐름 전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다른 내용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없었으면은 요 내용이 그래도 내려갈 수 있었는데 however 나온 순간에 바꿔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변화, 반응, 이웃 대 낯선 사람에 대한 반응의 차이는요 발생한다. 오직 뭐뭐 할 때. 이 어떤 잘 보세요. 여기 해석 잘해야 됩니다. 엄청 길어요. 지금 여기까지. 해석해 볼게요. 언제 또 차이가 발생하냐면요. 이웃의 노래가요. 재생되어지는 거예요. 큰 스피커에 의해서 위치된 어떤 경계에 어디 사이에서의 경계냐면요. 그러한 이웃의 영역과 어떤 영역, 새 영역, 조사되어지는, 테스트되어지는 새 영역 사이의 경계에 놓여가지고 재생될 때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는 거죠. 해석이 쉽지는 않죠. 그렇죠? 이게 뭔 소리인지. 이 경계랑 여기 경계가 도대체 어디야? 어디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뭐에 대한 거예요? 어디에 있고 저기에 있고 어디에 위치된 게 있고 어디에 둔 게 있고 이거요. 노래에 대한 얘기예요? 위치에 대한 얘기예요? 노래에 대한 얘기예요? 장소에 대한 얘기예요? 그거를 캐치했으면요. 맞출 수 있어요. 한 문제 더 볼게요. 한 문제 더. 자, 만약에 같은 이웃의 노래가요. 다른 경계에서 재생되어진다면 자 보세요. 이거 여러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분사구문 들어간 거예요. 이거 일단 이따 해석 드릴게요. 자, 다음. 이것은 여겨진다. 낯선 사람의 부름으로 여겨진대요. 잘 보세요. 이웃의 노래가요. 다른 지역에서 부려졌어. 다른 경계에서 재생됐어. 근데 이것이요. 낯선 사람 걸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장소 중요해요? 안 해요? 장소 중요하죠. 장소라고 하는 포인트를 어디서 잡을 수 있냐면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요 부분이랑 어디죠? 요 부분. 이 부분에서 장소 문제구나. 장소에 따라서 이 새가 반응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걸 잡을 수 있으면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 포인트를 못 잡잖아요.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럼 틀려야 돼요. 됐습니까? 그럼 보세요. 이 결과래요. 이 결과는 여러분 내신 때도 배우셨겠지만 근거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대명사는 최대한 가까운 거에 붙여야 된다. 방금 전에 실험 결과로 나왔던 게 장소가 중요하다였어요. 이 결과도 장소가 중요하다로 하는 게 가깝겠죠. 그렇죠? 저 멀리 however 앞에 있는 그러니까 뭐였죠? 아까 위에 있는 거? 나 까먹었네 이거. 네, 노래 선택, 뭐 재생시 노래 선택 이런 거 더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맨 위에 뭐 있었죠? 요거 있었죠. 그렇죠? 공격성. 이것도 however 앞에 있으니까 제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장소에 대한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소 들어가면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찾아보세요. 여기 잠깐 지우고요. 지금 방금 여기 두 번째 단락 있잖아요. 이쪽 however 뒤에 있잖아요. 여기는요. 네, 장소라고 쓸게요. 장소라고 쓰고 장소가 바뀌면 아까 이웃의 노래인데요. 낯선 사람의 노래로 인지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웃이 낯선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필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필기했던 거랑 여기 한 번에 묶어서 이렇게 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 나오나요? 답 몇 번이죠? 헷갈릴 수 있는 게 3번, 4번 있겠네요. 그렇죠? 장소가 나온 게 3번, 4번이에요. 근데 3번은요. 울세에 형편없는 장소적 감각이라고 했어요. 4번은요. 울세는 장소를 친근한 노래와 관련시킨다 라고 했어요. 자, 울세가 장소를 통해서 낯선 사람과 이웃을 구별하는 건데 그게 형편없는 능력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나요? 장소로 그 울세가 판단하는 것 뿐이지 판단 못하는 게 바보인 거지 판단하는 거는 형편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은 안 되는 거예요. 다음 4번입니다. 됐어요? 다른 보기도 좀 볼까요? 자, 실험 결과로 나올 만한 것들입니다. 장소에 대한 게 나온 거는 이 3, 4번 있는데 3번은 요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4번이 된다라고 했었고 1번은 자, 다양성, 복잡성은 특징으로 한다. 이 어떤 그 울세의 노래에 대한 설명 없었어요. 울세가 이웃 사람의 노래를 판단하는 것이 문제였지 요건 아니었습니다. 지켜주시고 자, 노래의 크기는 영향을 끼친다. 울세의 어떤 공격적인 행동에 노래를 크게 틀면 빡쳐가지고 막 죠. 그러면 이제 요런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아니죠. 자, 5번. 자, 울세는요 덜 반응적이다. 기록된 노래. 그럼 라이브랑 기록된 노래를 비교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노래에 대한 반응성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35번입니다. 자, 35번도 여러분 이제 빈칸은 끝났고 이제 제거 문제이기 때문에 제거에 대한 스킬을 또 알려드릴게요. 뭐 아시겠지만 자, 제거 문제는요 첫 번째 1단계입니다. 첫 번째 제거 문제는 주제를 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주제와 이제 1번을 비교하고 주제와 2번을 비교하고 주제와 3번 비교하고 주제와 4번, 5번 다 비교해야 됩니다. 보기를 주제와 비교하라. 여러분 주제와 소재는 달라요. 소재는 제거할 문장에서도 소재가 같을 수 있거든요. 소재를 보고 찍으면 안 돼요. 이해됐습니까? 말하고자 하는 거, 필자의 입장을 발견해야 되는 거지. 나 단어 나왔다. 3번에 똑같은 단어 있네. 4번에 단어 있네. 정답 없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주제를 발견해라. 어차피 이 문장은요, 처음부터 읽는 거니까 세 번째, 처음부터 쭉 내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주제를 얼마나 빨리 잡는가. 이게 포인트예요. 물론, 한 문장 가지고 잡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1번까지 읽고 잡을 수 있는데요.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보기 1번에 대해서 이제 답이 안 나온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따 순서 문제 할 때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1번 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1번 답이라고 한다면은 1번 앞에서 주제를 잡거나 최대한 앞에 있는 문장 가지고 우리가 일단 해결을 해놓고 그 다음 봐야 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한번 볼게요 한번. 자, 친족이란 뜻입니다. 친족 유대는요 계속 중요하다. 오늘날에도. 자, 현대 사회에서 뭐와 같은 이 어떤 그렇죠? 미국과 같은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요 종종 가족 모임을 갖는다. 자, 한 번에 이거 묶을게요. 요게 get together이요 모임이란 뜻이에요. 요즘 세상에도 모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은 텔레폰, 문자한다, 연락한다, 통화한다. 그들의 어떤 친척과 정기적으로, 그리고 그들은 제공한다. 그들의 어떤 친족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 사회에 친척들과 만남이 잦다, 모임이 있다, 관리가 된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1번 뒤에서 볼게요. 자, 이 사람은요, 가리켰대요. 이러한 패턴, 이러한 행동 패턴을요, 수정된 확대 가족이라고 얘기했대요. 자, 수정된 확대 가족을 해도 됩니까? 지금 앞에서 읽었던 거 수정된 확대 가족 맞습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그쵸.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그랬잖아요. 핵가족화라고 해가지고 큰 대가족에서 다 흩어져가지고 지네끼리 먹고 사는 이런 느낌 강했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친족을 관리한다고 하잖아요. 친족. 동생이 아니에요. 동생. 친족. 친척들. 그러니까 이게 대가족, 이 큰 규모가 없어지진 않는다. 물리적으로는 없어질 수 있어도 좀 이런 거 정말 정신적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느낌 받았다고 한다면요. 수정된 확대 가족으로 이 전체 문장을 연결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한번 필기 해볼게요. 여기는 흰색, 노란색. 이렇게 수정된 확대 가족. 됐습니까? 정확히 말하면요. 지금 앞에 있는 긴 문장의 부분을 가리킨다는 표현을 했으니까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수정된 확대 가족의 정의가 현대 사회에도 친족들을 챙겨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의 정의, 가로치고 정의한다는 말 자체를 안 썼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가리킨다는 말 보고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것은요. 확대된 가족의 구조다. 왜냐하면 그쵸? 멀티가 이제 많은 수죠. 그쵸? 요거면 세대, 다세대죠. 그쵸? 많은 세대의 어떤 유대감이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수정되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쵸? 더 이상이요. 이것은 정말로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자, core residence 하면요. 공동 주거예요. 공동 주거. 같이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네. 왜 수정됐냐고 하냐면 같이 안 사니까. 왜 확대 가족이냐 하냐면은 계속 이 관계가 유지되니까. 이해됐습니까? 이것도 정의죠. 그쵸? 수정된 확대 가족에 대한 정의 아닙니까? 자, 공동주거. 뭐 사이에? 세대들 사이에. 자, 대부분의 확대된 가족들은요, 행동하지 않는다죠. 그쵸? 행동하지 않는다. 자, 조직의 집단으로. 통합된 집단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약간 이 수정된 확대 가족에 대한 설명 맞습니까? 계속 수정된 확대 가족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1번, 2번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3번 볼게요. 자, 비록 수정된 확대 가족 멤버가 가까이 살지라도 수정된 확대 가족은요, 요구하지 않는다. 지리적인 어떤 근접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대감은요, 유지된다. 심지어 친족들이요, 상당한 거리에 의해서 분리되었을지라도 똑같은 말이죠, 또. 이해됐어요? 가족관계 맞아. 근데 멀리 떨어져도 인정. 똑같은 말이에요. 3번도 제껴주세요. 지금 다 묶어가지고 수정된 확대 가족의 정의, 설명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시간 드릴 테니까 4번을 읽고요. 4번이 답이거든요.
왜 답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근거를 대야 됩니다. 근거를. 네, 근접성. 접근성, 근접성. 보세요. 자, 볼게요, 제가. 가장 나이 든 멤버, 가족의 나이 든 멤버는요, 결정한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아무리 멀리 떨어졌다 할지라도, 멀리 떨어진 가족 구성원이, 그쵸? 죄송합니다. how 뒤에요. 요거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가족 구성원 서로서로로부터 멀리 떨어졌을지라도 라고 해석이 됩니다. 서로서로로부터 가족 구성원이 아무리 멀리 떨어졌을지라도 해석 어렵네요. 그렇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무슨 말 하고자 하는 겁니까? 그죠? 연장자가. 왜냐면 주절이 지금 연장자가 결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그럼 지금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이 지문 자체는요, 수정된 확대 가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장자의 권위에 대해 설명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답이 4번이에요. 5번도 봐주면 좋죠, 이거는. 자, 반대하여. 전통적인 확대 가족에 반대하여. 자, 전통적 확대 가족을 꾸며줍니다, 이거. 친족이여 항상 가까운 근접성 안에 살고 있는. 항상 가까이 살아야 돼. 그럼 이거는 다시 말해서 co-residence. 요거랑 같은 개념이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요 개념. 요거는 여기. 요거랑 같은 개념이죠. 그게 바로 이제 전통적 확대 가족이고요. 그런 확대 가족과는 반대로 또는 대조적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수정된 확대 가족의 어떤 멤버들은요, 자유롭게 벗어난다. 그렇죠? 그들의 어떤 친족으로부터 벗어난다. 찾기 위해서 어떤 구직 기회, 직업적 발전을 위한 기회를 찾기 위해서 벗어난다.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4번이 탈락한 이유는 연장자가 갖는 권위, 의사결정권자로서 갖는 권위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다음. 자, 1도만 낮췄다가 다시 올릴게요. 땀이 너무 나가지고. 잠깐만. 여러분, 제가 총평에서 앞으로는 제가 A도 보겠다고 했죠? A도 이제 다 같이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사피엔스2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는 진짜 많은 수의 문제들이 1번 문항들이 많이 넣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푸실 때는 1번을 꼭 고려하시고 푸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생각하세요. 제가 아무리 스킬 알려줘도 스킬대로 안 될 때는 그거를 노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기에 맞게끔 푸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해됐죠? 자, 보겠습니다. 자, 36번 순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순서 문제 스킬 1번 뭐부터 읽어야 되죠? 돼요? 네? 보기 문장, 주어진 문장. 그 다음에 D 추론하면 되죠? D 예측이라고 할게요. 2번. 자, 이걸 바꿀게요. A, B, C. 첫 문장. 그 다음에 답 나오면 전체 읽고 이제 해당 보기를 전체 다 읽으라는 겁니다. 나머지 기호의 첫 문장과 비교. 할게요, 이제. 자, 보겠습니다.
공간 참조점이에요, 이게? 공간 기준점. 저도 몰라요, 이거. 저도 해석할 때 공간 참조 지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공간 기준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죠? 이런 단어 모른다고 해석이 안 되면 안 되겠죠? 자, 공간 기준점은요, 더 크다. 그것들 자신보다 더 크다. 뭔 소리입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것은요, 정말로 역설이 아니다. 뭔 소리입니까? 자, 볼게요. 자, 랜드마크. 자, 랜드마크가 뭐예요? 네, 중요 건물. 에펠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찾아봐도 랜드마크로 나와요. 랜드마크는 그 자신이다. 하지만 그 랜드마크는요, 또한 정의한다. 이 네이버후드가요, 이웃 지역이에요. 이웃 지역. 그 자신 주변에. 타임스퀘어라고 하면은 그 타임스퀘어 그거 딱 하나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보고 하는 거고. 에펠탑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펠탑 전 근방 한 뭐 1, 2km까지 다 에펠탑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요, 랜드마크. 왜 이렇게 먹죠, 이거? 랜드마크에 대한 설명이다. 앞에 공간 기준점을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랜드마크 앞에 즉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다음 문장 볼게요. 자, ABC를 비교해야 되는데요. 이건 좀 쉬운 문제이긴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우리의 상식을 깨가지고 우리가 어려웠던 거지,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정말 근거만으로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보겠습니다, 한번. 자, 1번 첫 문장, 첫 문장, 첫 문장 볼게요, 한번. 자, 하나의 패러다임 안에서 어떤 패러다임이냐면요, 반복되는, 자, 많은 캠퍼스, 많은 대학교 캠퍼스에서 반복되는 한 패러다임 안에서 연구자들은 처음에 수집했다 어떤 리스트, 목록을, 캠퍼스 랜드마크의 목록을 학생들로부터. 자, 지금 그러면 이거요, 연구에 대한 내용 나올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올 수 있는, 왜 연구자 있으니까. 그리고 연구자가 어떤 학생들에 의해서 학교의 랜드마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랜드마크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처음에 나온 주어진 문장의 랜드마크는 랜드마크라고만 했었죠. 근데 여기는 캠퍼스 랜드마크라고 했죠. 자, 뭐가 일반론이고 뭐가 세부론입니까? 주어진 문장이 일반론이죠. 네, 더 큰 내용, 일반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연구자가 이 캠퍼스 랜드마크, 이 세부론 내용을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문장에서 A 가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단 B와 C의 랜드마크에 대한 내용이 없을 때, 랜드마크에 대한 일반론이 없을 때, 그때에 한해서 A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A와 B와 C를 볼 건데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러한 거리의 어떤 불균형, 여러분 바로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나올 수 없죠. 거리가 언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C 볼게요. 자, 실험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쵸? 실험 결과, finding이 나왔어요.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약간 ACB만 아니었으면 더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상식이 우리가 지배되지 않았으면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뒤에 보더라도, 자, 놀라운 어떤 발견은 뭐냐면요, 거리라고 하는 거. 거리가 또 나와. 거리 연구 한 번도 안 됐는데 위해서. 이해됐습니까? 랜드마크가 나온 다음에 랜드마크에 거리를 얘기한 다음에 거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일반적인 어떤 장소에서 이 랜드마크로 가는 거리가 판단된다. 더 짧다고 거리보다 어떤 거리냐면요. 랜드마크에서 이 일반 장소로 가는 거리보다라고 있어요. 지금 C번에는요. 거리도 나왔을 뿐더러 일반 장소도 나왔고 랜드마크 장소도 나왔고 이렇게 얘기 다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랜드마크밖에 안 나왔어요. 이해됐어요? 자, 이래서 A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랜드마크 재진술. 선생님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R 읽으면 돼요. 여기 읽어서 실제로 실험에 대해서 과정이 나오면 빼박이죠. 실험에 대한 결과니까요. 볼게요, 한번.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물어본다. 다른 그룹의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청하는 거죠. ask 목적어 투부정사. 자, 목적어한테 투부정사 하도록 요청하자입니다. 적어드릴게요, 여러분. 네. ask. 많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문은 최대 한 지문에 하나입니다.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요청하다. 혹시나 구문 공부하고 싶으시면은 제가 또 홍보합니다. 월요일에 5시부터 7시에 와주세요. 그때는 해석을 시키는 해석 훈련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는 구문 공부 자체가 필요하다. 원리 원칙 알고 싶다 하면 제가 인강을 무료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거 배우시는 사람에 한해서. 잘 보세요. 볼게요. 이제 갈게요. 자, 그들은요 요청했습니다. 실험자들이겠죠. 다른 그룹의 학생들한테요 추정하라고 거리에 대한 언급이 처음 나와요. 이 문장에서 추정해야 되니까. 어떤 거리냐면요, 뭐뭐 사이의 거리인데요. 이 한 쌍들의 어떤 장소죠. 랜드마크의 몇몇, 일반적인 빌딩, 캠퍼스에서 있는 일반적인 빌딩의 몇몇 사이의 거리를 추정하라고 했어요. 그럼 추정을 해야 결과 나오죠. 그렇죠? 추정을 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추정했는데 바로 불일치 나올까요? 불균형? 불균형 언급은요,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게 균형적인지 균형적이지 않은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C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C를 보고 또 B랑도 이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A 다음에는 C가 나와야 한다. A번에 실험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실험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 볼게요. C를 보겠습니다. 자, C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했어요. 일반적인 장소에서 랜드마크로 가는 것이 더 짧다고 판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보다? 이 어떤 그 랜드마크에서 일반 장소로 가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해석한 이유는 from A to B 때문이에요. from A to B. A에서 B로. 여기도 from A to B. A에서 B로.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에서 랜드마크 L로 표기할게요. 이것이, 여러분들 좀 지울게요. 죄송해요. 지울게요. 좀. 다 지울게요. 그게 할 수 있으니까. 자, 요것이요. 그쵸? 짧다는 거죠? 이것이 랜드마크에서 일반 가는 것보다 더 짧다죠. 짧다라기보다는 짧게 느껴진다겠죠? 짧게 느껴진다. 죄송합니다. 짧게 느껴진다. 이거 딱 보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솔직히. 이과 있습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이 안 된다. 저는 문과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이 안 되니까 저거 불일치, 불균형. 여기서 비대칭이거든요. 비대칭. 대칭적이지 않다. 아니, 가는 거리 있으면 오는 거리 있으면 같아요. 대칭적이,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C, B를 찍었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일단 하고, 이게 만약에 지금 이 어떤 실험 추정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잖아요. 추정해봐라. 이렇게 추정을 한 거잖아요. 추정 결과. 그 다음 읽어볼게요. 아래쪽에.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판단한다. 거리를요. 자, 그쵸? P라는 어떤 집으로부터, P의 집으로부터 에펠탑의 거리가, 그쵸? 더 짧다고. 뭐보다? 에펠탑으로부터 P로의 거리보다. 여기서 하나 구분해보면 좋아요. 이거 예시니까 보세요. 이거 일반이에요? 랜드마크예요? P집, 그죠? 일반이죠. 에펠탑, 랜드마크예요? 일반이에요? 랜드마크. 여기 랜드마크, 여기 일반. 여기 똑같죠? 똑같은 표현이죠? 재진수란 거지. 똑같이. 뒤에 예시가 나온 거지. 예시.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블랙홀처럼 랜드마크는요, 당기는 것처럼 보인다. 일반적인 어떤 장소를요, 쪽으로, 그들 스스로 쪽으로, 그들 자신 쪽으로. 하지만 일반적인 장소는 그러하지 않는다. 땡기지 않는다. 어찌됐건 이 문장도 뭐가 땡기든 안 땡기든 상관없이 지금 같다는 느낌이 안 든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지금 위에 있는 문장에 대한 부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땡긴다는 거는 얘는 안 땡기, 일반 장소는 안 땡기는 랜드마크 땡긴다는 거는 이 왔다 갔다의 거리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이 별로 흐름 전환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라는 소리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갈 때랑 올 때랑 느낌이 다를 수 있다. 그게 다를 수 있다가 여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거리에 대한 비대칭. 해석해볼게요. 거리에 대한 비대칭은요, 비대칭, 거리 추정에 대한 비대칭이죠. 거리 추정에 대한 비대칭은 위반한다. 가장 일반적인 원칙을, 유클리드 거리 규칙이죠. 그렇죠? 자, 어떤 규칙이냐면 A에서 B로 가는 것은 B에서 A로 가는 것과 같아야 한다. 라는 규칙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비대칭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대한 표현 맞습니까? 다시 이건 색깔로 표시해 볼게요. 자, 지금 거리 추정의 비대칭이 정확히 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랑 기본 원리, 유클리드 거리 개념의 기본 원리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뭘 보고 다른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violate. 얘 때문에 다르다 말할 수 있죠. 반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빨간색에 대한 설명이 뭐였냐면요, A에서 B로의 거리가요, B에서 A로의 거리와 같다라고 하는 게 빨간색이었어요. 그거랑 노란색은 반대죠. 그럼 노란색은 뭘까요? A에서 B의 거리가 B에서 A로의 거리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부분이 노란색이에요. 어디까지? 네, 여기 부분 있잖아요. 이 노란색 부분이요, 여기랑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다르다고, 노란색은 다르다고, 빨간색은 같다예요. 그걸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violate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비대칭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을 모른다 하더라도 violate 플러스 뒤에 빨간색을 더해가지고 C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는 거겠죠? 뭐 비대칭으로 때려 맞추면 대박이고. 그래서 ACB가 되는 겁니다. 답은 ACB. 자, 전반적인 필기를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처음에 뭐가 나왔냐면요, 랜드마크 나왔어요. 필기해주세요. 필기. 랜드마크 나왔고, 랜드마크에 대해서 어떤 실험이 나왔죠. 실험이 나왔는데,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면요, 거리 추정이었어요. 거리 추정. 거리 추정을 요청한 거죠. 에스크를 썼으니까. 이 요청한 거에 대해 여기까지가 이제 A고, 아니죠, 주어진 문장이죠. 맞나요? A인가요? A죠. 죄송해요. A죠. 자, 그 다음에 C가 나왔는데, C에서 나왔던 게 추정한 결과가 나왔어요. 추정 결과. 추정 결과는, 일반에서 L로 가는 거, Vcis. L에서 일반 가는 거. 이거에 대한 뭐 더 빠르다, 느리다 다 따질 거 없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뜻은, 결과는 서로 다르다. 됐어요. 이게 이제 B죠. 이게 C죠, C. 죄송합니다. C죠. 다르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B였습니다. 그 다음에 비대칭. 비대칭이, 유클리드 원칙을 위반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위반이라는 단어를 파란색으로 체크했습니다. 유클리드 원칙은 제가 빨간색이라고 했어요. 왜? 이건 같다니까. C번에서 마지막은 다르다였고, B번에서 유클리드 원칙은 같다였습니다. 그래서 위반이 파란색이었고 색깔을 바꿔주기 때문에 이 비대칭이라고 하는 게 노란색이다. 체크를 하고 노란 체크하고 제가 연결시켰던 겁니다. 됐죠? 다 쓰시면 한 질문 더 해보겠습니다. 한 질문 더 하고 셔터 할게요. 37번. 37번이 약간 응집성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볼게요, 한번. 약간 제가 느낄 때 이건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단어가 어려워요, 단어가. 단어 어려운 게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와닿지 않는 거죠, 그냥. 예, 단어 같은 게 12번에 10야드가 조선소인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두 가지 문장. 자, 스킬 없이 바로 가겠습니다. 자, 회사는요, 결정한대요. 투자할지 말지. 조선업에 대해서. 배 만드는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고 있는 중이래요. 만약에 이것이 생산한다면, 자, 상당히 큰 규모로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안다. 그쵸? 회사죠, 회사. 회사는 안다. 어떤 사업이요, 수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안다. 수익이 될 거라는 걸 안다. 이해돼요? 여러분, 이거 일반화 시켜보세요.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이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게? 투자 조건이라는 느낌 듭니까? 만약에 이러하다면 수익이 될 수 있다. 이러하다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 왜 투자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수익성이 있다는 거는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죠. 투자 조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써줘 보세요. 네. 전 이런 생각 때문에 했었는데, 조선업이라고 하는 게 배가 되게 큰 거를 조선업이라 할 수 있잖아요. 큰 배. 큰 배는 제 상식으로, 제가 틀릴 수 있는 건데, 뭔가 이렇게 기성품을 만든다는 느낌보다는 의뢰를 받아가지고 제작하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걸 제작한다는 자체, 그러니까 제작을 할 수 있다는 자체 있잖아요. 이걸 기반 시설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수익성이 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문 들어오면 바로 만들 수 있어야 되니까. 미리 만들어 놓고 이걸 파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만들 수 있으면은, 그리고 이 어떤 구조가 갖춰져 있으면은 무조건 이건 대박 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건 틀릴 수 있죠. 제 혼자 생각이에요. 문제 풀 때 저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다음 볼게요. 자, ABC를 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투자 조건. 투자 조건을 생각하세요. 자, 좋은 결과가 있다. 조건입니까? 한번 다음 번씩 보세요. 자, 가정해라. 이 어떤 조선소라고 하는 건데요. 저도 몰랐어요. 그냥 배가 있는 야드, 배가 있는 들판. 네. 자, 유일한 어떤 잠재적인 고객이다. 철의 고객이다. 조선업을 하는데 철이 나온다는 건 뒤에 가운데 뭔가 설명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음 C 볼게요. 자, 하지만 한 가지 핵심 투입은요, 낮은 가격의 어떤 그 철이다. 그리고 이것은 생산되어져야만 한다. 근처에서. 투자 요건 될 수 있습니까? 큰 규모로 생산할 수 있으면은 수익성이 있어. 하지만 철이 싸야 돼. 그리고 가까이 생산될 수 있어야 돼. 투자 요건 맞습니까? 그래서 C로 가는 거예요. 투자 요건, 조건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거 맞춰서 C라고 할게요. 물론 이게 바로 안 나온다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시간이 더 걸리는 것 뿐입니다. 더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위에 보시면 두 가지 가능한 결과 이렇게 풀 수 있거든요. 그냥 BA를 이런 식으로 맞출 수도 있거든요. 다 읽으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첫 문장을 보고 파악해야 된다고 하면은 제 스타일을 쓰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힘들다 하시면 다 읽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다 읽어요. 안 보이면. 이해됐습니까? 다 읽어볼게요. 이쪽. 자, 볼게요. 자, 회사의 어떤 결정은요, boil down to this. 결국 뭐뭇이 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뭐뭇에 이르다, 뭐 이런 걸 거예요. 볼게요, 한번. 자, 회사의 결정은요, 결국 뭐뭐에 이르다, 뭐뭐로 요약된다, 이런 뜻도 있고요. 다음. 자, 그쵸? 철 공장이 있다면 가까이에 투자해. 그 조선업에 투자해라. 그쵸? 그럼 조건 맞죠? 그쵸? 가까이 있다면. 자, 그렇지 않으면요, 투자하지 마라. 투자 요건 맞아요? 그쵸?
첫 문장 몰랐다 하더라도 아래 문장 보고 투자 요건이다 할 수 있으면 바로 찍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도 볼게요. 자, 지금 생각해라. 그죠? 고려해라. 생각을 잠재 철 투자자에 대한 생각을 고려해라. 그 지역에. 그 지역 안에 있는 잠재 철 투자자에 대한 생각을 고려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다음에 좋은 결과 나와야 될까요? 철에 대한 잠재 고객이 나와야 될까요? 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됐어요? 철로 가는 거예요. 여기 결과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결과. 좋은 결과. 또 결과 있어요? 나쁜 결과 있어요? 나쁜 결과. 여기 이어지잖아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일단은 여기서 투자 조건 나온 다음에요. 철, 잠재적, 철, 투자자. 이거에 관련된 얘기 나왔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B를 아까 보니까 shipyard가 뭔지 몰랐어. 조선소라는 거를 나중에 알고 알았어. 근데 몰랐어. 근데 잠재 철에 대한 고객이 나오니까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철도 없잖아요, 지금. 됐습니까? 자, 뒤에 볼게요. 철 생산자는요, 생각한다. 그들이 돈을 만들 거라고, 이익을 얻을 거라고. 만약에 이 조선소가 있다면, 살 조선소. 그들의 철을 살 조선소가 있다면 이익이 될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됐습니까? 철에 대한 내용 맞습니까? 철 투자자 맞습니까? 그 다음 볼게요. 자, 지금 우리는 두 개의 가능한 결과가 있다. 경제학자들이 뭐라 부르냐면요. 다중평형이라 부르는. 다중평균인가요, 이거? 뭐죠, 이거? 다중평형. 아무튼. 됐습니까? 자, 여기 적어볼게요. 잠재적 철 고객.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두 가지 가능한 아웃컴 결과입니다. 결과. 여기서 나온 거, A에서 나온 거, 좋은 결과, 나쁜 결과. 네, 요거 단어는요, 복수균형이라고 하네요. 복수균형. 됐어요? 자, 두 번째 시간 1분 남았는데 일단 결과는 알았으니까 해석은 빨리 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자, 좋은 결과가 있다. 어떤 결과냐면 그 안에서 두 가지 유형의 어떤 투자가요, 이루어지는. 자, 둘 다. 조선소랑요, 철 만드는 사람이요, 결국 이익이 되고 행복해지는 거. 자, 평형은 도달한다. 왜냐면 둘 다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자, 나쁜 결과도 있는데요. 그 안에서 그 어떤 유형의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러한 두 번째 결과는요, 또한 균형이에요. 평형이래요. 왜냐하면 결정이 투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투자하지 않겠다는 결정이요, 서로를 강화시켰기 때문에. 네. 강화라는 말이 왜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거는 나쁜 결과다. 까지만 알면 상관없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왔죠? 제가 색깔로 표시해 볼게요. 요게 이제 C였고, 그 다음에 요게 B였고, 요게 A. 네. 이해됐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지금부터 7분간 쉬었다가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